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좀 항생부터 일단 좀 천천히 점검을 하고요. 지수 움직임 그리고 에너지, 뭐 골드 할 것 없이 지금 일단 나머지 추세 움직임들 좀 파악하면서 시장이 지금 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흘러갈지에 대한 지금 좀 브리핑 가져가고요. 최근에 있었던 단기적인 이슈 정도 일단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항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 데이터를 한번 보실게요. 최근에 2016년도서부터 이어져 있었던 지금의 차트 흐름인데 자, 16년도서부터 지금 18년도 초까지 지금 강한 매수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자리값이죠. 그 뒤서부터는 뭐 지금 횡보 자리값 가져가다가 코로나 쇼크로 지금 일단 저점을 한 번 더 그렸었는데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값이 이전의 상승분의 78.6%만큼 하락한 자리값이죠. 그럼 항상 이 눌림 자리값이 38이냐 0.5냐 618이냐 786, 886까지 정도가 의미 있는 자리값이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자리값까지 눌린 뒤에 추가 상승 별표 친 자리값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눌림 자리값 가져갔다가 반등. 그럼 얘는 여기서 다시금 눌러줬는데 정말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깨지냐 안 깨지냐의 주요 저점 자체가 전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가져갔었던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기가 올해 초에 있었죠. 그래서 이 자리 값에서는 지금 변동성 저항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면서 좀 혼조세를 띄고 있다가 다시금 밀어주는데 이 786이라는 자리 값에서 만약에 이탈을 하는 시그널이 앞에서 펼쳐지면 결국에는 얘는 1.27이라는 자리 값으로 수렴할 확률이 높다예요. 뭐 100%는 없죠. 시장에서 100%는 없는데 이 자리 마디값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마디값 그거 보면 이 부분대까지 오고 나서 급반등을 보여줬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14,000대, 15,000 초반 요 자리값에서부터가 최저점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이 이상 지금 빠지긴 힘들다. 뭐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현재 시장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져가고 코로나 이전 지금 코로나 이전에도 오히려 더 좋았고 그리고 코로나 때 쇼크 자리값까지도 다 깼기 때문에 지금 시장 훼손이 이미 어마어마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단기 반등 이후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지금 8년간의 데이터에서는 가장 기록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지금 반등 흐름 자체의 매수세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21,600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자리값을 가져갈 수 있다였어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자리값을 잘 잡았다라고 하면 정말 대박이었겠죠. 대박인데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변동성 그리고 롤오버 매달마다 해줘야 되는 항생 입장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ETF를 추천드렸고 이제 항생 빅테크 쪽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수 자체로 가져갈 것인지 이제 고민하다가 너무 급반등 가져와서 타이밍을 좀 놓쳤었던 자리값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매매 관점으로는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살려서 보면서 그래도 최근 항생 움직임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18,800, 19,000 수준에서 아직까지도 2,600포인트 이상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값 해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기간에 오르냐 아니냐는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이 236자리값 마디값까지 터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사실상 한번 좀 눌러줬다 가도 이상하지 않고 아니면 급등 가져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큰 추세로는 상승이지만 얼마나 쉽게 줄지는 모르고 기간값이 얼마나 잡힐 줄도 모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바닥 구간에서 확인을 봤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항생은 그래서 최근에 나와줬었던 오히려 미증시 뭐 지표 발표라든지 내용 해석 그리고 뭐 시유 확산이라든지 이러한 뭐 제재 같은 내용들 다 품고도 지금 현재 계속적인 매수세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지금 11월 초부터 해서 12월 초 지금 한 달 동안의 매수세가 정말 좀 강력했다라는 점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좀 마저 볼게요. 자, 지수 움직임 좀 마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체크를 해볼 거는 나스닥이에요. 그러면 항생이랑 지금 좀 나스닥이랑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이 자, 좀 다르죠. 앞에서는 2016년도서부터 지금 상승세 가져갔었던 게 항생 같은 경우는 되려 여기서 가져갔다가 눌림 자리값이 크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를 못했었어요. 18년도, 19년도 이 사이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자, 지금 나스닥 지금 지수 같은 경우는 16년도 기준에 뭐 3,000포인트대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 17,000까지 뭐 사실상 쉴새 없이 올라와준 차트 흐름이죠. 이거를 지금 뭐 연장 7파선으로 보는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도 있었고 뭐 사실상 이 정도 고점을 지금 다 예상을 한다라기는 조금 힘들었었던 자리값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지수 자체가 정말 뭐 앞에서 눌림은 눌림도 아니었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최근 시장의 매도세 낙폭 자체가 당연히 상승분에 따른 눌림 자리값이 발생을 했고 코로나 쇼크 받았었던 자리값까지도 해치지 않았었는데 전 세계를 좀 충격에 빠뜨렸던 지금 현재 미증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데이터로 조금 더 일단 좀 분석해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자, 큰 그림으로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는 618 자리값 잡아놓고 자, 앞에서도 뭐 382 자리값 잡아놓고 지금 가져가면 결국에는 지금 7773 요 구간대까지 해석이 지금 남아 있어요. 정말 뭐 더 깨진다라고 하면 5000대까지인데 5000대까지는 정말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에 어떻게 보면 저가 매수세가 가장 최대로 몰릴 자리값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자리값 터치까지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지금 자리도 뭐 사실상 말이 된다 안 된다 계속 지금 다툼이 있는 자리값인데 어쨌든 지금의 랠리는 가져가되 결국엔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쇼크를 가장 크게 받으면서 다시금 매도세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먼저 경기 침체를 준비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 증시에서는 앞에서 양적 완화로 가져갔었던 거 양적 긴축으로 지금 줄여준 거고 금리 인상의 부담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지금 매도세에 놓여져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경기 침체가 아직 선반영이 되지는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반영이 됐다 안 됐다 뭐 얘기는 나오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선반영이 안 됐다. 아직 추가 매도세 낙폭 자체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맥시멈 낙폭 지금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618 자리값을 기준으로 잡더라도 8,700대까지는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7,700 마지막 맥시멈 5,300까지도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물려 계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 내가 산출을 했을 때 이 종목 한 내가 몇 년 들고 가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 하는 종목들을 각각의 구간마다 좀 매집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값이겠죠. 매집 타이밍을 보시던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단기 반등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트리거가 되는 음봉이나 뭐 이런 자리값이 이제 존재를 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추세가 뻗어줬을 때부터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인버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선물 대응을 통해서 현재 이제 하락장에서 앞으로 나와줄 또다시 하락장에 좀 시장에 대비를 하자가 일단 좀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충분히 그만큼 하락에 대한 관점은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가능성 충분히 놓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단기 랠리가 지금 펼쳐져 있는데 시장 해석을 어떻게 보냐 7,700대까지 저는 뭐 8,000이라고 할게요. 8,000 정도까지는 지금 좀 낙폭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도 일단 뭐 4,000포인트 정도 하락에 대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은 아니고요. 먼저 일단은 추세 라인대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값도 이제 대충 저항 자리값 중에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지금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추세에서의 지금 일단은 움직임에서의 지금 반등 흐름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는 않거든요. 다시금 일단은 이 전고점 라인 때 부근 때까지 어제자 파월이 산타 랠리를 좀 얘기를 하면서 올라와준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 체크해보면 이 연말 랠리 12월 달에 지금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좀 뜻하는 말에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랠리가 지금 좀 마지막 막바지인데 지금 일단 12,000 지금 100 부근 때까지 12,000은 이제 또 다시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라와준 상황 속에서 지켜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승 보여줬을 때 일단은 12,500짜리 값이 한 단계 한번 지금 잡혀주는 자리값, 그리고 맥시멈으로 보면 12,000, 13,000 지금 300, 13,365까지 지금 보여주는데 와 지금부터 1,300 정도를 더 띄워줘야 되는데 1,300이면 지수 기준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 10% 조금 넘죠. 10%에서 11% 사이 정도? 10%에서 11% 사이 정도가 지금부터 지수 연말 랠리를 좀 다가갈 수 있냐라고 판단을 해봤을 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파월이 좀 열어줬고 이번에 FMC 기준으로 파월이 좀 열어줬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파월 연설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하게 브리핑하고요.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이슈들 한번 좀 천천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랠리는 여기까지도 지금 펼칠 수는 있지만 이 랠리 이후서부터는 여러분들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그 매도세 낙폭 자체 충분히 전고점 깨지 못하고 추세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만자리값 돌파하면서 7천까지 간다가 일단 제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뭔가요? 결론적으로는 한 12,500 정도 제가 좀 인정할 수 있는 자리값은 12,500 정도까지 상승하고 나서부터 이제 추세가 꺾인다인데 이거에 대한 지금 해석이나 데이터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일단 OECD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일단 유럽 쪽에서 유럽, 중국, 미국 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있는데 유럽 쪽에서는 지금 OECD 데이터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11월 달에 좀 어느 정도 좀 꺾이는 모습은 연출은 됐지만 얘네는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GDP 성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 유가의 상승 자체가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값 얘는 100달러대까지 가기 때문에 12월 초부터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시점서부터는 유가 상승에 따른 ETF 투자 자체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ETF 투자를 가져가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세금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관련 ETF를 보시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10%씩 니네가 투자를 하면 뱉어내가 지금 미국에서 나와준 세금 법안이에요. 그래서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에너지 가격이 그러면 그만큼 단기 급등이 아니고 초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제 예상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오히려 국내 쪽에 일단은 세금 한 번 더 제가 좀 찾아볼 텐데 없는 쪽으로 해서 아니면 선물 쪽으로 지금 마이크로로 지금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일 가격 자체가 저는 100달러 이상 때까지 다시금 뛸 가능성이 크다. 겨울 한정으로 계절 요인으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단기 급등을 지금 좀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타이밍이고 이미 바닥 대비 단기간에 지금 10%나 넘게 들어 올려준 자리값이에요. 이틀 만에. 그만큼 지금 반발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 올려주면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값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 가격이 이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자, 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인플레이션 가중치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이 이번 11월 달에 잡혔다라고 하더라도 유로존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 CPI 뭐 지금 좀 꺾이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오일 가격이 그만큼 급등하면 얘네는 훨씬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안 잡혀 GDP 성장치 낮춰져 금리 인상은 계속적으로 때려 경기 침체 발생하고 유럽 쪽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해서 나 죽는다 하면 중국이 유럽 쪽으로 가져가는 수출 제조업 이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받으니까 중국 자체에서도 경기가 너무 많이 꺾이네 5% 미만만 되더라도 중국 경기는 확실히 꺾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중국 경기가 꺾이면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매도세가 연출이 될 것이고 중국 경기 꺾이고 그럼 중국도 유럽도 다 꺾이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면 미국 쪽도 결국에는 중국과 같이 영향을 다 유럽 중국의 영향을 받는 글로벌이잖아요. 미국 자체에서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중국, 미국 다 입장에서 지금 본다라고 하면 미국 자체에서도 이제 타격을 받으면서 같이 꺾인다.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 한정적으로 지금 오일 가격의 초급등, 나머지 천연가스 할 것 없이 나머지 에너지 관련 초급등이 나올 것이고요. 그런 급등 때문에 인플레이션 다시금 초래가 되면서 미국 자체에서도 원래 충분히 낙폭 계속 그려질 것 자체가 좀 끈적이게 버틴다라든지 현상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금리 인상 더 공격적인 언급이 또 들어올 것이고 페드에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가 다시금 크게 눌릴 가능성이 크다가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랠리를 좀 보고 유가 자체가 아직은 뭐 81이지만 저게 이제 90 넘어가면서 이 랠리 끝자락에 이제 놓일 것이고 산타 랠리는 끝났다. 그런 시점 갑자기 엇박자로 3, 4% 죽는 자리값에서부터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죽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일단 좀 시장을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에 각각에 맞춰서 좀 대응 자리값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상 선물 대응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보다도 좀 더 직관적으로 선물 또는 ETF 대응인데 적어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선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렇게 보는 거 마이크로로 보셔도 괜찮잖아요. 훨씬 더 레버리지를 10분의 1배로 더 줄여서 보신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소액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도 괜찮다라는 얘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브리핑 드리고요. 자,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 드릴게요. 지금 파월의 언급으로 인해서 랠리를 좀 펼칠 것이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원래도 그냥 계속적으로 12월에 50bp 인상 지금 얘기 나왔었던 거 그대로 원래 얘기했었던 것 좀 그대로지만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값을 조금 더 가져가게 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증시에서 좀 받아줘야죠. 어제자 500포인트 가량 급등을 만들어 줬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그릴 수 있다가 요거에 이제 좀 마지노선이에요. 앞에서도 있었던 내용 해석에서의 지금 바닥 대비 단기 반등 흐름과 좀 맞닥뜨려서 같이 봐주시면 돼요. 앞에서도 이러한 상승,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재 같은 결과에서 다시금 상승, 이 끝자락은 지금 12,500에서 800 사이까지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고 그 뒤서부터는 다시금 강한 충격. 왜? 오일 가격 너무 올라서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타격을 많이 받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다시금 인플레이션 꺾였다가 아니고 또다시 더 고점을 치를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뀌겠구나 공포가 휩싸이면서 추가 금리 인상 급등을 계속적으로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시장이 다시 또 꺾이겠네. 오일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서 그 발로 인해서 지금 추가 하락으로 내년 상반기 저는 3월에서 5월 사이 구간대를 최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 여기 구간대에 이제 도달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다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개별 종목이 됐든 뭐 지금 레버리지 지수 상승에 대한 관점을 다 모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3월에서 5월까지만 여러분들이 참아 보신다라고 하면 그 뒤에서는 이제는 다시금 시작이네. 폭등을 또 다시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 사이클 뭐 이런 부분들이 7년에서 10년 정도로 봤다라고 하면 지금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3년까지도 원래 7년 주기로 지금 이렇게 꺾이면서 다시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는 게 3년 주기로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이나 속도 자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과값을 나와준다. 그래서 3월 정도는 정말 좀 기대값을 많이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월부터 5월 사이 여기 구간대에서부터 매집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궁금하다, 그런 타이밍 자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계속적으로 소통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1부 설명드리고요.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2부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 가장 최근에 자, 팬 내용도 조금 설명은 드릴 텐데, 자, 가장 최근에 지금 현재 미증시 4.5%대를 지금 급등시켰던, 계속 지금 제자리 걸음 가져가다가 새벽 3시 반 이후서부터 강한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죠. 자, 여기서부터 추세 힘 정말 강력하게 나와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환호를 하면서 강력한 상승 힘을 지금 받아줬었던 자리값인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 해석을 지금 일단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 가져왔는데, 자, 파월이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 속도 늦출 준비는 되었다는 신호를 가져왔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환호를 한 거고. 결국에는 연준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의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둔화가 필요하다는 점 다시금 좀 강조했다라는 거. 일단 좀 실업률 발생하면서 시장 자체에 좀 단단한 이 움직임 자체가 좀 깨져줘야 된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돼야 원하는 2%대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좀 볼 수 있다가 의견인 거죠. 그러니까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겠죠, 여러분들. 괜히 하는 소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줘야 데이터상 지금 시장 구조상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는 부분 강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해 원래는 25bp만 계속적으로 좀 올려주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올려준다라고 하면 지금 50bp 정도 한 두 번 정도만 가져갈게 올 초에 보면 이렇게 했지만 뭐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서 초강수를 대응을 했었죠. 네 차례 지금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 부분에서 좀 물러나서 지금 금리를 0.5% 50bp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지금 좀 제공을 해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그 점도표에서 나와준 내용이랑 똑같죠. 앞에서 75bp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50bp 인상에 대한 올해 마무리 자체가 원래 이제 나와줬었던 내용대로 일단 좀 가져왔는데, 어쨌든 뭐 지금 랠리라는 신호와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적인 표현, 비둘기파적인 내용 해석을 가져가면서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쨌든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고,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금리 인상을 늦추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시기가 오는 12월 회의에서 바로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발언이죠. 앞에서도 피봇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가져갔던 게 금리 인상 완화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값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부터 단기 급등을 해줬었던 게, 사실상 얘네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지만 이럴 거야. 이제는 이만큼까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연준에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값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이 예상했었던 거 오히려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을 가져갔었다라고 하면 어제는 기대 이하의 상승 흐름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이제 좀 언급은 드렸었지만 미리
FOMC 이전에 계속 브리핑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엔 몸속에 비둘기가 많이 들어있는 이 파월은 원래대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입장이나 아니면 좀 완화적인 표현을 잘 하는데, 기자들의 좀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닐 수 있겠네, 연준은 이런 스탠스가 아닐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이전에 좀 충격을 줬었던 부분들이 있지,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파월이 연설하고 지금 이렇게 나와줬었던 내용들 다 한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하게 좀 완화적으로 중립적인 표현을 좀 많이 쓰면서 시장의 충격을 좀 제대로 안 주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여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동시장 자체는 그 전에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요것도 좀 당연한 결과예요. 2%대 요거는 나름의 지금 좀 매파적인 발언이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목표가 2%이기 때문에 이 2%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것도 이전에 있었던 얘기고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하는 수준이다. 대신에 좀 기대하는 발언은 아닌 내용이죠. 일단 노동시장은 일시적인 재조정의 이제 징후만 좀 보이고, 임금 상승률은 2%의 인플레이션과 일치하지 않는 수준을 좀 훨씬 상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물가 안정 신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격 안정 회복을 위해서 갈 길이 멀다. 일단은 이번 졸트 보고서와 이제 좀 견주어 봤던 시장이고, 전달 대비 이제 감소한 수치를 좀 희망적으로 좀 봤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PC는 9월에 6.2%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시장 재차 어떻게 보면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아직 고용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실업자가 둔화가 좀 생기면서 가져가줘야 좀 인플레이션의 좀 급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2%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로 마이너스까지 가져가면서 금리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보다는 좀 더 속도를 확실히 조절하면서, 당연한 결과죠. 이미 4차례 75bp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미 원하는 수치까지 이번 목표는 다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천천히 올릴 거야. 근데 니네가 기대하는 만큼 좀 빠르게 천천히는 없어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연말 산타 랠리구나, 시장의 희망을 좀 기대하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이러한 지금 급등 자리값을 가져왔고,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상 지금 이번 비농 결과까지도 좀 보면 오히려 좀 안 좋게, 비농 결과가 안 좋게 나와줄수록, 비농업 취업자 수 변동성이 안 좋게 나와줄수록 그러면 이거 파월이 지금 기대하는 자리값까지 계속하면서 인플레이션 빠르게 잡히겠네, 시장 환호하면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12,000 자리값을 지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 일단 500에서 800 정도까지를 지금 이번에 랠리 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루만 해도 요만큼까지 올렸는데 사실상 500은 하루만 해도 그냥 단기간에도 또 올릴 수 있는 포인트다 보니까 이번 지금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500에서 이 상승분만큼만 올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지금 최대 랠리는 이 정도 레벨 때 터치했을 때는 정리 보시고, 그 다음에는 종목들 비중을 축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장에 좀 대비를 하자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9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 지금 좀 보시면, 이번 FMC 지금 파월 FMC가 아니고 이제 파월 연설에서 지금 가져가기 전에 내용들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전치예요. 기사 자체가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자, 윌리엄스 이제 연인 총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향후 1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은행, 우리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파월이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앞에서 이미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표현을 얼마나 좀 매파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으로 완화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최근의 시장 변동성이 좀 결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중앙은행이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위험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23년에 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높아졌는데 더 금리를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더 매파적인 얘기를 때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노동 수요, 더 강한 경제 수요, 그리고 더 다소 높은 기저 인플레이션은 9월에 비해 다소 높은 정책 경제로 시사한다. 거대한 변화는 아니겠지만 다소 더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게 이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둔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상 더 크게 가져가면서 경기 침체 한 번은 좀 충격을 줘야 된다라는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죠. 확실히 좀 매파적인 의견을 좀 가져가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년과 내후년 모두 5에서 7%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뭐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때리는데 시장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완화하면 반등 반등. 니네 왜 그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스크는 훨씬 더 커. 속도를 조절한다고 했지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안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내년에 계속 금리 올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좀 더 사납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스스로 뭐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아직은 있어. 하지만 앞에서 우리는 공격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리스크를 니네는 몰라. 시장 엄청 꺾일 거야. 라는 얘기를 아예 대놓고 하잖아요. 파월이랑은 좀 다르죠. 자, 지금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인상 동결 근처도 가지 않았다. 연준 위원들의 말인데 조금 다르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도 그런 내용을 지금 소화를 하면서 얘기를 보여줬었지만 같은 내용을 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른 게 이렇게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이 좀 놓여져 있네. 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의 랠리는 그래도 파월 때문에 그래도 가장 대장이 얘기했었던 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완화적인 표현 쓰면서 기대치 시장이 예상했었던 자리값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 있어가 지금 일단은 나와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암울할 가능성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 드릴게. 자, 최근에 달러 자체가 또 저점을 그려가면서 다시금 매도세를 지금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뭐 추세로는 지금 일단 좀 계속 꺾이고 우리나라도 환율로 보면 딱 티가 나죠. 이제 1,300원대 깨졌습니다. 뭐 1,450원 뭐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던 부분이 거의 이제 환율 자체에서 지금 10% 정도 안정권으로 지금 10% 이상 안정권으로 지금 좀 넘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대단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지금 낙폭 가져가면서 달러 인덱스에 지금 좀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되는 통화들 대표적인 거 골드, 오일, 뭐 구리, 비트코인 뭐 할 것 없이 지금 단기적으로 어마어마한 급등을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골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갭까지 지금 크게 뛰어가면서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1800까지 지금 돌파를 하면서 강력한 매수 슈팅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골드로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지금 바라봤을 때 다시금 382 자리값 눌러주고 지금 전고 자리값 돌파해주기 때문에 정말 맥시멈으로 골드는 지금 힘있게 달려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2000대까지도 단기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1800 스타트에서부터 지금 골드 가격이 2000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 가까이 지금 상승이다라고 하면 10% 이상의 상승 흐름을 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 하루에도 뭐 지금 2%대 이상 지금 강력한 상승을 또 보여주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골드의 상승은 저는 2000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일 가격도 뭐 좀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ETF 투자에 대한 10% 이게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 100달러 투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10% 수익이 나면 110만 원이죠. 근데 세금으로 11만 원을 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99만 원 되니까 10% 올라서 청산을 해도 손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냐? 자, 9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이 90만 원이 되고 이 90만 원이 된 게 또 여기서 10%를 떼니까 81만 원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0% 이거는 사실상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에너지 가격의 초급등 73 중반까지 내려왔었던 에너지 가격이 지금 단기간에 지금 4거래일 만에 지금 80일까지 단기 반등을 어마어마하게 세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면 여기서가 이제 최저점에서 반등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눌림 자리값은 한 번 더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전처럼 하루 이틀의 눌림 자리값 또 다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타이밍도 괜찮고 한 번 더 80 깨면서 넘어오는 저점 자리값에서 한 번 더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겠죠.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시위 봉쇄 흐름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더 과열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눌러줄 수 있는데 워낙 지금 이번에 발표됐었던 오일 재고량 자체가 너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인 상승 랠리 흐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오일 역시 100달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좀 구리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 구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제가 3.4, 3.5까지 추가 낙폭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달러 인덱스 꺾이는 힘이 지금 좀 강력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눌러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마저 다시 이어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의 이제 침체나 흐름 자체가 끊겼다라는 신호로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구리 역시 지금 4.4 수준대까지도 지금 또 마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인대 재돌파하면서 추세 자체에 연결돼서 지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는 상승 흐름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자, 비트코인도 일단은 전일 어떻게 보면 파월의 영향으로 4%대 이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시장도 일단 좀 바라보신 분들 최근에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나스닥 움직임과 지수의 영향을 좀 크게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좀 잘 같이 보여줬었던 자리값인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FTX 발로 지금 어떻게 보면 강한 매도세 파산으로 인해서 흐름 이어졌었고 또 최근에 이어졌었던 게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인 이제 블록파이가 FTX를 따라서 지금 파산 신청을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면 코인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지만 사실상 지금 2만 이상 뚫으면서 다시금 추세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좀 많이 없다. 현재 구간대 또 다시 비비면서 횡보 장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코인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네, 하이라이트 영상 3부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80일 매수해결. 자, 80일 기준으로 4, 49 커팅. 주문 접수 완료. 49자리값 커팅 보면서 요거 마지막. 자, 요번에는 본절 자리값 가져오더라도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자리값 2차 청산. 계속 2차 청산 가져가는 이유가 이게 지금 힘있게 보여주면 그쵸 139예요 139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찢으면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값이거든요. 지금 뭐 계속 지금 시위다 뭐다 얘기 나와주면서 변동성 가져가는데 그 안에 변동성에서도 가장 확률 높은 자리예요. 여기가 확률 높은 자리인데 앞에서 힘 끊겼죠. 지금 재돌파 타이밍 지금 보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본절 무너지면 이제 끝인 겁니다. 네. 자, 65자리값 2차 청산. 자, 65 기준이면 지금 80씩 넘죠. 자, 65 안정 지금 맥시멈 청산입니다. 자, 더 이상은 추가 설명 안 드릴게요. 자, 128.
자, 134, 135. 자, 네틱차. 자, 106, 113, 117. 자, 120 터치. 자, 99짜리값 120틱 확보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정정 확인. 자, 120틱 확보. 자, 139짜리값 올청입니다. 좋습니다. 네, 160틱이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일 매수 체결. 자, 89짜리값 커팅 한 번 더 주문 접수 가져가겠습니다. 완료. 아, 이번엔 좀 힘있게 날라가자. 90짜리 값 2차 청산. 90짜리 값 70틱이죠. 여기 자리 값 2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청 자리 값은 일단 흐름 보면서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청보다는 확보 자리 값을 좀 끌고 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단기간에 90까지 돌파를 해버리면 이거 청산 자리 값 봐도 괜찮아요. 일단 90터치까지는 보여줘야 되고요. 자, 780 부근대까지 지금 또 고점 돌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추세는 가져가자예요. 제 기준으로는. 앞에서도 추세 나왔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원래 가져가는 찐 추세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만 딱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오늘 18,00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리값 확보 보면서 계속 가져갈게요. 830까지 터치. 이제 단기 돌림 타이밍이 조금 무서워졌죠? 자, 자리값 확보 보겠습니다. 자, 89까지, 자, 70틱 확보. 정정 확인. 확보 보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2차 청산 자리값이었죠? 자, 여기 자리값 확보 보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5일선 이탈하면 마무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800짜리는 터치 자리값이고 거기서 10틱 더 미는 자리값. 자, 딱 2청 자리값으로 지금 나쁘진 않죠. 자, 또 추가적으로 뭐 50 이상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평단가 조금씩 올려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보 자리값은 지금은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변동성 한번 들이닥치면 800까지는 눌러줄 수 있어요. 이제는 확보 자리값 말고 목표가 정해서 볼게요. 자, 19 자리값 터치하면 마무리. 이제는 눌러줘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도 단기 추세 힘있게 잘 보여줬기 때문에. 자, 19 터치하면 마무리. 17,869. 자, 올청 자리값 150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65. 자, 좋습니다. 네, 1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체결. 자, 스위칭 보면서 끌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493까지는 그냥 일단은 포지션 홀딩으로 일단 좀 관점 볼 거고요. 단기 변동성은 지금 일단은 손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12포 가져가면 지금 또 이 자리도 지금 바로 잘릴 가능성이 높죠. 81자리값. 자, 스위칭 보는 만큼 일단은 여기까지 터치하면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 완전히 스위칭 보면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599 지금 매도 체결. 자, 580 정도가 지금 80에서 85 정도가 평단가가 될 거예요. 그쵸? 평단가가 580에서 85 사이. 제 평단가 지금 83이니까 85 정도가 딱 평단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 진짜 힘들게 하네. 자, 지금 555짜리 값에서 1차 청산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1,555 1차 청산 1.13 맥시멈. 지금 단기 파동에서 지금 382짜리 값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저점. 자, 일단은 30포인트 털었고요, 여러분들. 30포인트 털었죠? 자, 이제부터는 추세 마저 지켜보시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513짜리 값을 저는 올청으로 주문 마무리 접수 볼게요. 완료. 아마 이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다들 만족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17. 무게기는 최소 500 이상.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 해서 최소 2,000불이죠. 2,0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00일 몇 체결? 자, 204, 지금 235짜리 값은 똑같아요. 18,235. 1차 청산. 자, 컷짜리 값은 200일 기준으로 당연히 169짜리 값 주문 보면서 접수 완료. 가져가겠습니다. 자, 1차 청산 자리 값 나왔습니다. 자, 35틱, 34틱 정도 되죠. 자, 추가 자리 값은 일단은 본절 보면서 홀딩 볼게요. 정정 확인. 자, 본절대, 추가 대행은 본절대. 자, 300짜리 값 확보 보시죠. 자, 299. 주문 자, 접수 100틱 완료. 확보. 자, 100틱 확보 보고요. 389짜리 값 올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까지 69. 두 틱? 안 주나요? 자, 150틱 확보입니다. 150틱 확보. 자, 50터치. 주문-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러분들. 취소 자, 확인. 1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79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자, 지금 111 자리값 보고요. 자, 79 기준으로도 일단은 지금 19,000 깬다예요. 제 기준은 19,000 깬다의 지금 관점이기 때문에. 자, 요거 마지막 자리 보시죠. 요거 마지막 자리. 자, 19,005 자리값. 자, 7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